정말 이준석 대표 편드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도 없는지 이 얘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 직책을 던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복귀를 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김종인 위원장과도 이 대표가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든 간에 당 대표로서의 선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했을 것 같으면 무엇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것을 알 거예요. 후보님께서 당대표와 함께 정말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건 후보님의 입장과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 핵심 인사는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군기반장이라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좀 많고 있는데 누가 이준석 대표 강제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갔으니까 오면 노는 것이다. 이번 주에 한번 만난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 무조건 이게 복귀하는 백기투항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 봐요. 지금 이게 여야가 대선이면 전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조수진 의원은 저는 이제 군형법으로 치면 이게 항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항명을 하면 그 자체로 이게 징계위원회나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또는 이게 항명했다 해서 그럼 이게 상관이 그대로 이게 나가버리는 이게 탈영입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전시 상황에서 이게 탈영한 거예요. 군형법으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전쟁터에서 이탈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냥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선관위를 지금 이게 선대위를 전면 개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도 이게 다시 이준석을 잡을 양보할 게 없어요. 울산 해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 따라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탈영했으면 조건 없이 그냥 이 백기투항으로 들어와라. 그것만이 당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면 한다. 그 가라면 가고 안 하면 안 가. 이게 사실은 선대위의 권위를 세워준 전결권이거든요. 급할 때는 이준석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라졌잖아요. 울산 합의는 사실상 그게 깨진 거죠. 그럼 윤 후보가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복귀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건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통한 적이 없으시니까. 복귀에 골든타임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연말 이내에 당내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와 대표와의 관계의 문제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아직 통화를 안 한 모양입니다. 21일에는 선대위 복귀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3일 전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선대위 복귀 생각이 있다. 여지를 좀 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된 대표니까 대표직을 충실히 하되 선대위는 돌아오지 않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은 단정을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면은 다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공천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일부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후보 선정이나 인터뷰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준비 중인데 지방선거 공천은 역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선거 가까워가지고 지방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거 3월 9일 선거인데 또 그 직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유권자들도 2번은 참아도 3번은 못 참죠. 그러면 선거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무슨 2030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2030 이제 후보 세대에 소구력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남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금 2030 그 세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2030이 원하는 거는 2030하고 소통 잘해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 후보 다음을 원하는 건데 저렇게 그 내부 총질하는 대표에 흔들려가지고 몇 번이나 집 나가면 데려오고 그게 대통령 다운 걸까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자기만의 길로 가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 다음으로 보게 될 걸. 윤석열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두 분이 한 분은 탈영병이라고 표현하셨고 한 분도 또 혹평을 하셨기 때문에 이승윤 변호사님의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청이 있으면 선대위 복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향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격들도 많아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백기투항하라고 했는데 백기투항에서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면 뭐 선대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울산 합의 그러는데 저는 합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퉜다. 그리고 울산에서 같이 폭탄 좀 먹고 화해했다. 근데 제대로 화해가 안 됐으니까 또 이런 거거든요. 좀 언론을 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같은 건물에 있으시면 만나서 얘기를 하시라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말이요. 네. 네. 그 윤석열 후보 측이 요청하면 선대위 복귀할 수도 있다. 이 말, 이준석 대표 이 말에 윤석열 후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님이 요청하면 선대위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특정하신 생각 있으신지. 본인이 그 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은 윤 후보 저 말은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밀진 않겠다. 당장 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 안 내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해부터 이 막무가내 K방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원전 현장 방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망친 국가 미래 에너지 현장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청년들의 목소리, 또 쓴소리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더 많이 소통해야 되고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정책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만 해도 남은 시간 70여일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 이 바쁜 시간 가운데 당내 갈등에 이 대통령 후보가 묶이는 걸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 국민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당대표로서 정권교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이준석 대표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길 바랄 따름인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뚜벅뚜벅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 갈등 문제가 지나치게 뉴스를 장식해서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나 이 대문재인 정부, 대이재명 후보 메시지가 가려지는 일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야권 내부에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죽이기 배후에 민주당이 의심된다. 경선 때 나도 제의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완전히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이제 기록 전체를 보면 이거는 이제 검찰이나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전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 그 재판하다 보면 기록 복사할 수 있는 게요. 예. 크게 그 네 집단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고소인 있잖아요. 피해자. 그다음에 그 피고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고소인의 변호사나 피고인의 변호사도 다 이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고소인 측이나 피해자 측이 다 복사가 되고 그 서류를 보면 아마 이제 그 두 측인데 가로 세로에서는 이게 그 피해자 있잖아요. 예. 고소인 측으로부터 이게 입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굳이 그걸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검찰이나 민주당이 아니고 저는 고소인 측에서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이걸 이제 통째로 가로세로 제보했다. 이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고 가로세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개인 의견도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하나 질문을 더 드릴 건 그럼 뭐 배후에 민주당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이준석 대표의
가로세로 연구소 제기한 성상납 의혹은 앞으로 검찰 수사 아니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수사는 공소시효나 이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성매매 정도니까 예. 과연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그것도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것만 가지고 실제 그때 피고인 있잖아요. 예. 회사의 그 대표 이분이 아마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 고소인 측에서 나왔다면 예.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했던 말 등에 좀 개인적인 시각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얘기 짚고 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한번 다시 만나봤습니다.